똑바로 보는 세계사 시작합니다. 진행의 송지은입니다. 영국,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인 패권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그레이트 게임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사람들이 돈 벌 길이 생기고 사유재산 제도가 정착돼 가면서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일과 오늘은 다를 거라는 꿈 말이죠. 사람들은 돈 될 것을 찾아서 과감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 나가서 후추, 설탕, 노예 등을 구해오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피입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한번 살펴보러 떠나볼까요? 저는 지금 시베리아에 왔습니다. 빽빽한 침엽수와 늑대도 보이고 당시 귀족들이 살았던 집이 보이네요. 너무 추운데 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 당시 귀족의 집은 무엇으로 건설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당시 귀족의 집은 대부분 석재, 돌로 지어졌습니다. 역시 극지방의 추위는 견딜 수가 없네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계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도 추운 건 마찬가지네요. 너무 춥네요. 이런 돌로 만든 집에서 온기를 느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면화와 솜이 귀한 시절에 따뜻하고 폭신한 침대 시트는 상상도 못했겠죠. 대신 모피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러그 대신 바닥에 깔 수도 있고 옷으로 입을 수도 있죠. 마침 여기 모피로 만든 옷이 있네요. 너무 추우니까 이거라도 빨리 입어야겠어요. 모피로 된 옷을 입으니까 한결 낫네요. 보온을 위한 필수템인 모피는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밖에 보이는 이곳 시베리아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동물들의 털과 가죽, 그것이 모피죠. 따뜻한 모피도 입었으니까 당시 모피의 가격을 살펴보러 나가볼까요? 당시 시베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모피로 된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피는 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나오기로 했는데 당시 모피의 가격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당시 노동자 월급에 비해 모피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네요. 여러분이 당시 모피의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보는 동안 저는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시베리아로 나선 러시아인들은 우연히 금을 발견합니다. 고대 유목민 유력자들의 묘에 금이 묻혀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를 넘어 동아시아 중앙평원으로 골드러쉬에 나서게 됩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동쪽으로 진출했다고만 배웠지만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간 건 부자가 되려고 간 겁니다. 모피와 황금을 찾아서 그러다 청나라 영역까지 발을 디딘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 시베리아에 모피와 금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자원이 다 있었습니다. 광물, 석유, 석탄 등등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기 전엔 자원이 아니었던 자원. 영국의 산업혁명의 나비 효과는 러시아가 점령한 땅의 가치를 급격히 올려놓게 됩니다.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게 되죠. 바로 그레이트 게임의 시작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해외에 팔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19세기 물류 비용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내륙에 있는 자원은 있어도 못 파는 자원인 거죠. 러시아는 자원을 철도로 나르고 항구에 연결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부동항과 철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건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 세 방면으로 영토 확장을 실시하며 주변 국가들과 많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필살기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무자비한 착취죠. 농노제도와 포갑정치 제도를 유지하던 러시아는 요즘 말로 사람을 갈아 넣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확보한다는 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가 패권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물량 쏟아내기, 덤핑 등을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러시아였던 거죠. 영국은 이런 러시아의 행보를 가만히 둘 리 없었겠죠. 러시아가 국제교역시장에 들어오면 질서가 교란된다, 차단해라, 이거죠. 철저히 유통 마진과 금융 비용은 영국이 가져가면서 러시아는 원자재만 값싸게 공급하는 나라, 이걸 영국이 원했던 거죠. 결국 이 두 나라는 충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러시아와 영국의 충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역로를 직접 확보하고 자신들이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 금융까지 이 부가가치를 다 갖고 싶어하는 후진국과 판매, 유통, 금융은 절대 내줄 수 없는 선진국.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 벌이는 이 신경전이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 요소인 거죠. 러시아의 부동항과 중국의 1대1로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이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고 그곳에서 상품 거래소가 생기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확보 전쟁에서 러시아는 영국 연합군에 의해서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의 영토 확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은 크림반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크림반도 전쟁의 발발로 조선이 식민지가 된 진짜 이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똑바로 보는 세계사,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